안녕하십니까. 송북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1월 17일 인사드립니다.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정 구속이 화두로 떠올라 있습니다.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이 붙은 징역 1년형이 선고가 됐지만 이재명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제 또 장애 집회까지 나가서 직접 또 선동을 했습니다. 왜곡하고 선동을 했고 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됩니다. 지속되면은 그것을 막는 방법은 어쨌든 사법부에서 사법적으로 단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심 선고가 나온 이 선거법을 빨리빨리 심리를 해서 2심, 3심을 해서 박탈을 하는 거죠. 피선거권 박탈을 하게 되면은 당 대표직도 날아가고 국회의원직도 없어지고 또 피선거권이 10년, 징역형이면 10년이 제한이 됩니다. 그전에 제가 5년 말씀드렸던 것은 벌금형일 경우고 그것이 10년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은 이재명의 정치적인 리더십은 완전히 소멸되겠죠. 사라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2심, 3심을 진행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단기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이제 소동을 잠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선거법을 유죄 확정을 시키는 겁니다. 유죄 확정을 시켜서 피선거권을 박탈을 하는 건데 이 시간이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해도 내년 늦은 봄. 왜 그러냐면은 633 원칙이죠, 선거법. 그런데 1심을 2년 2개월이나 끌었습니다. 그러면 2심, 3심은 3개월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지만은 3개월이라고 해도 내년 5월 늦은 봄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그 전에 이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제 거리에서 벌써 그런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돌입을 하는 이번 주에 아마 행동에 다 돌입을 할 텐데 그 상황에서 내년 봄까지 극심한 혼란이 예상이 되죠. 그리고 조국도 본인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으니까 더 앞장서서 더 선제적으로 이 탄핵 이야기를 해왔고 이제 이재명 조국이 어쨌든 이 공동 운명체 비슷하게 사법적으로 위기에 몰린 공동 운명체가 됐기 때문에 같이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고 뭐 임기단축 개헌 이야기도 할 것이고 김건희 리스크 더 부각시킬 것이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뭐 녹음 파일도 또 뭐 폭로를 할 것이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내년 봄까지. 그래서 조기 대통령 선거를 해서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는 정치적으로 기사 회생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겠죠. 물론 그 사이에 민주당 안에서 손절론이 퍼지면서 또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하는 손절론이 퍼져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재명은 이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재명에게는 그렇게 보면은 한 6개월의 시간이 있다. 본인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동을 잠재우는 방법. 이재명을 법정 구속시키는 것이죠. 법정 구속시키면은 이재명이 아무래도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서 안에서 내부에서 이 손절론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구속이 돼버리면은 그 상황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이재명의 존재감은 급속히 사라지겠죠. 구속이 돼버리면은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는 대외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니 그래서 법정 구속을 시키는 거는 단시간 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위정교사 이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동을 잠재우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을 유죄 확정해서 피선거권을 박탈을 하고 모든 걸 박탈해버리는 방법. 그런데 그건 너무 6개월 정도 걸려야 되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25일, 다음 주 25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 주 월요일 25일에 1심이 선고되는
바로 위정교사 때 법정 구속을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법정 구속에 대해서 이제 회기 중에는 비회기면 몰라도 지금 회기가 계속되고 있죠. 정기국회 회기가 되고 있으니까 회기 중에는 법정 구속을 하려면은 체포동의안이 필요한데 어제 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정교사에 대해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그쪽에 이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작년 9월 21일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가 국회 본회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을 해서 거기 이제 표결에 붙여줬죠. 그 바로 전날에 9월 21일, 작년 9월 21일이 표결이 있는데 체포동의안 그 전날에 이재명이 단식을 끝내고 병상에 있으면서 병상에서 업소를 냈습니다. 제발 좀 부결시켜 달라고.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 이제 두 번째 표결이었죠. 이탈표가 막 쏟아지면서 가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체포동의안이 재석이 295명이었는데 찬성이 149표, 반대 136표. 그래서 기권 6, 무효 4표 해서 가결이 돼버렸죠. 나중에 이제 거기에 이탈을 한 민주당 의원들이 비명 행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그때 그 가결된 체포동의안에 들어가 있던 사건이 3개입니다. 3개. 하나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또 하나는 대북송금 사건, 또 하나는 위정교사. 지금 이제 25일 날 1심이 나오는 위정교사 이 3가지를 묶어서 가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건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은 거다. 체포동의안. 그 다음에 가결이 돼서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면서 쪼개졌죠. 백현동은 지금 서울형사지법 33부 김동현. 그 다음에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신진우. 그리고 또 위정교사도 33부 김동현 이렇게 쪼개졌죠. 그 중에서 김동현 33부에서 맡은 위정교사 판결이 이제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는데 이게 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법정 구속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한 번도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안 됐던 것 같으면은 회기 중이니까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아직은 다수니까는 이걸 뭐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가결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건 그 전에 이 작년 9월 달에 한번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다시 통과를 붙일 필요가 없다. 표결에 붙일 필요가 없다. 이게 해석이고 이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강분명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종국 변호사와 제가 이 법대로를 하면서 그런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뭐냐면은 이게 3가지가 묶여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 그 의견은 거의 이제 묵살되는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3개가 묶여 있어도 그 하나씩 떼내가지고 이렇게 그 체포동의안을 통과된 것을 서류를 첨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한 번 국회에서 21대든 22대든 국회에서 그것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유효하다. 국회 차원에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21대 국회, 22대 국회가 아니고 자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새로 오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제 가령 예를 들어서 회기 중에 그 구속을 했으면은 이것을 다시 석방 요구를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비회기 중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비회기 중에 구속을 했으면은 회기가 시작이 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석방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석방 요구를 하면 가반수가 넘으면 석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회기 동안 석방을 시키는데 그러면은 계속 방탄국회를 계속 열어버리면은 계속 회기가 되니까는 이재명은 다시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 법규를 보면은 그러니까 회기 중에 구속된 그 사람은 또 회기라고 해서 석방을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회기 중에 잡아간 사람만 회기 때 석방을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11월, 12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이때 구속된 사람은
석방 요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재명은 25일 날 법정 구속이 되면은 회기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민주당이 회기 중이니까는 석방을 해달라 이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회기 중에 구속된 사람은 안 되고 비회기 중에 잡혀간 사람만 이 구속을 석방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재명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되면은 석방이 안 됩니다. 석방이 안 되고 그리고 이 회기 중이니까는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체포동의안은 이미 한 차례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냥 법원이 결정만 하면은 바로 구속이 된다. 그리고 석방 안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것을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남아있죠. 물론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지만은 또 배석 판사들도 있고 배석 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 이미 1심에서 선거법에서 이재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김동현 부장판사는 상당히 홀가분한 입장에서 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형이 3년이니까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할 그 사유가 되면 하는 것이죠. 김동현 부장판사도 이제는 본인이 부담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선고고 또 다른 배석 판사들의 이 명예 같은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법정 구속을 어떤 경우에 하는지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는 딱 그 이재명의 맞춤형이다. 이재명에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 법정 구속 요건이. 자,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 사실조차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를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부인을 하는 경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계속 본인이 최후 진술 또는 검찰이 구형 3년을 내리기 전에 최후 진술에서도 다 혐의를 다 부인을 했고 또 심지어 얼마 전에는 마지막으로 피고인 진술서까지 다 내서 다 혐의를 부인을 했죠. 그리고 뭐 실패한 위정교사다 이런 이야기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하고 SNS에도 막 글을 올려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인데 이것을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부인을 해왔다. 그러면 법정 구속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경우인데 이건 가령 뭐 녹음 파일 같은 것이 그때 이제 법정에서 간헐적으로 들었지만은 이게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녹음 파일이 다 공개가 됐죠. 위정을 교사하는 녹음 파일. 그런 것도 법정 구속의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정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에 법정 구속을 합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불출석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게 또 이재명 대표에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검찰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던 피고인을 선고와 함께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하는 것인데 유창훈 영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불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불구속 기소를 했지만 선고와 함께 유죄가 나오면서 징역형이 나오면서 법정 구속하는 이 절차를 이재명은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럴 가능성도 생겼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아졌다보다는 생겼다. 그리고 왜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1심 첫 선고가 나오고 나서 상당히 더 강경하게 이재명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2번 남았다 이야기를 이재명이 했죠. 2번이나 더 남았다. 그러니까 선거법 2심, 3심으로 이야기하는데 현실의 법정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만 해도 11번이 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3건의 재판이 더 있죠. 거기에 1, 2, 3심, 다음은 9번.
그리고 지금 그 선거법 2번, 2심, 3심 그러면 11번이 더 남았고 법인카드 가지고 곧 기소되면은 14번의 이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것들도 많죠. 그것들이 속속 기소가 되면은 이 선고가 몇 번 남아 더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어제 주말 이 집회에서 무슨 뭐 나는 아주 팔팔하게 살아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재명이 막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막 선동을 하고 했죠. 그러면 이게 끊임없이 무한 반복이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고 또 본인이 무슨 뭐 역사의 법정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현실 법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구속될 때 마지막까지 나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도 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법정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계속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대대적인 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전체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잠재우기 위한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선거법 1심 확정 판결을 신속하게 하는 거다. 그런데 아무리 신속하게 해도 내년 봄까지 가야 되고 그 사이에 혼란이 더해지니까 25일 당장 이제 8일 남았나요? 8일 남은 위정교사 법정에서 구속을 시키는 그런 조치가 따라야지 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정가뒷담화에서 드렸습니다. 이미 이 체포동의안은 처리가 됐다. 그리고 회기 중이기 때문에 석방 요구도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정 구속을 시킬 사유가 여러 개 있다. 자, 그런 점들을 종합을 하면은 지금 여의도 정가의 최대 하도가 이재명의 법정 구속 여부인데, 자, 그것이 실제로 8일 후에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